제가 만약에 피부암 환자라면 당연히 네. 피부과를 갈 것 같다. 제가 일부에서 교수님한테 네. 혼났잖아요. 많이 혼나신 건 아니고 네. 피부과에도 피부과 들어가니까 피부암은 피부과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진리예요, 약간. 자연스러운 거죠. 피부과에서도 피부암을 많이 수술하고 있습니다. 피부암 수술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는 외과입니다. 아, 맞아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때 네. 배웠었어요. 외과. 피부과에서 하는 피부암의 그런 수술의 범위와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의 범위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사실. 쉽게 나눈다고 하면 네. 좀 어떻게 크게 나눌 수 있는 건가요? 피부과에서 하는 피부암 치료, 성형외과에서 하는 피부암 치료. 피부과에서 수술하는 피부암은 기본적인 피부암을 하는 것이죠. 성형외과에서 하는 피부암은 기본부터 아주 심한 경우까지 모든 범위를 다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벳으로 따지면 네. 피부과에서는 A, B, C 정도에서 성형외과는 A부터 Z까지, Z까지 크기, 범위. 부위에 상관없이 모든 걸 수술하는데 전이가 되어 있는 암이라든지 제외하고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범위를 다 다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의 제거하는 성형 파트가 안 미치는 분야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기술과 사이언스, 테크놀로지가 집약돼서 피부암을 수술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피부과 의사들이 피부암을 진단을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피부암 수술하는 스케일부터 기술, 제거 수술을 하는 기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는 기술이 있죠. 너무 이름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감시 그렇죠. 림프절 생검이라고 하니까. 자, 감시 림프절이라는 건 무엇이냐? 피부암이 전이를 하기 시작하면 3개월 간다고 했죠. 네, 생존율이 3기. 급격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50%. 흑살점 같은 경우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감시 림프절이라는 것은 전이가 시작되죠.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림프절, 여기를 거치하지만이 더 깊숙이 전이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림프절을 감시 림프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찾아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요즘 성형외과 피부암의 트렌드죠. 비교적 최근에 조금 더 가시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희가 특수한 염료를 써서 환자 몸에 주입을 하고 그걸 찍는 특수 카메라가 있습니다. 특수 적외선 카메라로 수술방에서 찍는 방식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입하고 특수 저희가 프로브를 써서 울림을 통해서 찾는 기술,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아주 숙련된 외과 의사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 감시 림프절 생검을 통해서 환자의 생존율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CT나 MRI, 저희가 PET-CT라고 하는 펫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영상의학 검사에서 검출이 안 되는 림프절에 몰래가 있는 저희가 어컬트 메타스타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숨어있는 전이를 찾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사실 우리가 보통 유방에서 전이를 할 때 이 애거부 림프절로 먼저 전이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과 선생님들이 하는 유방암 수술 시에는 이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거를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이 연구를 통해서 피부암에 맞게끔 특화시켜서 개발을 한 기술이 되겠고 하지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 서해부라고 하는 그 팬티라인 쪽에 있는 거기 림프절에 집중적으로 먼저 가거든요. 거기에서 이 감시 림프점 생검 기술을 쓰고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전이를 하기 때문이죠. 전이가 무서운 건데 전이를 하지 않으면 암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암은 전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수술을 했는데 왜 재발을 해서 환자가 죽나? 결국 이게 관건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이가 이미 옆 조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CT나 MRI에서 안 보이지만 미세 전이가 일어난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연구를 해서 이 감시 림프절 생검 기술이 나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부암은 이 감시 림프절 생검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느냐가 수술의 판도를 결정하는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그 정교한 기술에 대해서 또 짚어보고 왔는데 네. 이 피부암의 부위별 부위별. 수술 방법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기저세포암, 음. 코 주변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우측, 콧망울 밑부분에 생긴 기저세포암, 광역 절주술 완벽하게 도려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넓게 도려내고 주변 피부를 돌려서 재건해주는 국소피판 재건 수술 그런 환자분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코, 아, 그렇네요. 코 콧망울 밑에. 밑부분. 저게 저 정도 크기에 색깔이 약간 불규칙한 네, 색깔, 빨개요. 5mm 이상. 그리고 계속해서 커지는 양상 반드시 성형외과로 오셔가지고 진단 및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저세포암은 콧날개, 콧망울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분은 아주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역시 크기가 5mm 이상 되고 색깔이 약 범상치 않은 색깔 완벽하게 도려내고 국소피판 재건술로 재건해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확연히 보이네요. 밑에 저희가 하안검이라고 얘기를 하죠. 까맣게 5mm 이상 그리고 비대칭, 경계가 불분명하게 들쑥날쑥하죠.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흑색종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부위에 있는 흑색종이 되겠습니다. 네, 예. 바로 눈 밑에 있어서. 눈 밑에 있죠. 네, 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이런 수술하는 경우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2cm보다 약간 큰 한 2.2cm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TNM 스테이지로 봐서는 스테이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눈꺼풀 전체를 도려내야 됩니다. 속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다른 부위에서 살을 떼다가 하안검을 재건해준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유리피판 수술이라고 하는데 성형외과에서만 가능한 수술입니다. 이것 또한 유리피판 예, 재건술. 재건수술이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감시 림프절 생광 기술과 이 유리피판 재건수술 이 두 가지가 성형외과 의사가 일반적 피부과 의사 가장 큰 차이를 차이점. 두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고요. 이 유리피판 재건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부위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부위에 있는 피부암, 결손 부위를 다 완벽하게 재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그래서 저희 피부암 수술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피부암의 완벽한 절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형외과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제 미용적으로 최대한 아름답게 재건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피부암 수술하면 필수적으로 이제 조직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는 재건 수술과 함께 미용 기술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미용 수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재건을 하더라도 최대한 아름답게, 최대한 정상에 가깝게 그러니까 미용적으로도 환자분들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형 의사답게 우리가 재건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에도 이분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360도 둘러싸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타 피부과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각종 이제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피부암은 수술밖에 답이 없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손가락을 절단해버리기가 쉽거든요. 암이 이제 워낙 크니까. 그렇죠. 근데 제 판단은 뼈는 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뼈에 붙어있는 힘줄도 살릴 수가 있겠다. MRI 찍고 분석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손가락 재건 수술에 들어갑니다. 손가락을 재건한다. 게다가 손가락 전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손에 있는 암의 목적, 암의 완전 절제, 그리고 손의 모양과 기능 유지 이거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발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죠. 여기에 생긴 흑색종은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네. 여기에 생기는 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재건 수술을 오. 하는 경우가 되겠고 이것도 흑색종이 되어 있는데 흑색종이 약간 좀 퍼져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에 다 제거를 하고 역시 한 번에 피판 재건 수술을 통해서 발바닥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네. 사실 이제 성형외과에서 이루어지는 이 피부암 치료를 보니까 네. 굉장히 정교하고 네.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왜 성형외과 가서 우리가 피부암 치료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피부암 수술 이후에 후속 조치라고 하죠. 후속 조치를 어떻게 저희가 하는 건가요? 네. 보통 간단한 국소 피판 수술로 끝나는 경우는 입원할 필요 없고 당일 와서 수술을 받고 집으로 귀가하는 그러한 간단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겠는데 아까처럼 유리 피판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은 입원을 해서 저희가 며칠간은 그 피판의 상태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큰 수술을 받으시니까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통증을 이제 억제하는 진통제 처방 그리고 항생제 처방 그리고 날마다 드레싱을 갈아줘야 되고 소독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입원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외래 통원 치료 하면서 이제 또 흉터를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연고 처방 이런 조치들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의 얼굴의 모양이 약간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손도 약간 바뀌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미용 상담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과. 그럼 저희가 또 미용에 대한 환자분들이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얼굴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사회생활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 필요하면 2차 미용 수술도 저희가 해드리고 흉터 성형 수술도 해드리고 환자분들과 많은 심리 상담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 보통 저희가 3년, 5년 이제 생존율 추적 관찰을 이제 해가면서 저희가 나중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3년에서 5년 정도 거치게 되는 것이죠. 3년에서 5년 정도. 네. 그러면 3년에서 5년에서 정도 거쳐보면 피부암도 어찌됐건 암이니까 그렇죠. 생존율에 대해서 또 거론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의 생존율을 비교를 해보면은 2020년도에는 95%, 그리고 2021년도에는 97%, 그리고 작년이죠. 2022년 100%의 생존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이 다 생존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수술 전에 완벽한 검사, 그리고 수술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수술과 후속 조치까지 환자를 토탈 케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존율을 유지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또 수많은 연구와 또 노력 끝에 이런 기술도 발전을 해주셨고 또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을 좀 편리하게 이룰 수 있게 도움을 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끝 인사로 밝고 기운차고 긍정적으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럼 제가 대한성형학회 TV 여러분 안녕. 안녕, 또 만나요.